텍사스주 법무장관이죠. 켄 팩스턴이 어제 있었던 텍사스주 예비선거 결선 투표에서 현직 상원 의원인 존 커닌 상원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2.5%를 얻었습니다. 존 커닌 상원 의원이 37.5%밖에 얻지 못하는 3분의 2 가까이 얻으면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이는 전통 보수파와 마가 지지파 간의 공화당 내 갈등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준 또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맥스와 디시전 데스크 헤드쿼터는 투표 종료 약 1시간 후에, 그러니까 투표가 딱 끝나고 나서 바로 1시간 만에 승자 선언을 해버립니다. 팩스턴이 이겼다. 확정적이다라고요. 개표율이 59% 상황에서 팩스턴은 62.5, 코니는 37.5를 얻었다라는 거죠. 팩스턴의 승리는 최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빌 캐시디 상원의원, 루이지애나주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과 그리고 켄터키주의 토마스 매시 하원 의원이 패한 데 이어서 트럼프의 지원을 받는 도전자들이 오랜 기간 집권해온 공화당 공직자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최근의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막바지에 팩스턴을 지지하면서 이번 선거를 공화당의 미래 방향을 가늠하는 국민투표로 거듭 규정한 바 있습니다. 팩스턴은 선거운동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코닌을 당의 풀뿌리 지지층과 단결된 구시대적 공화당 기득권 세력의 일원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공화당 기득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라이노라는 표현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라이노라는 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라이노라는 사람들이 보수주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공격을 받으면서 나오는 이야기죠. 무늬만 공화당이지, 그러니까 이름만 공화당이지 속은 공화당원이 아니다라는 지적에서 나온 겁니다. 이 지적은 앞서서 워싱턴 스왑프라는 지적과 연결이 됩니다. 워싱턴 정가에만 가면 사람들이 다 정치판에 썩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죠. 국민들 생각해서 원래는 국민들이 뽑아줬으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워싱턴에 갔는데 워싱턴에 가면은 그 안에 그냥 질퍽질퍽 빠져가지고 부패한 정치인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딥스테이트란 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스왑프라는 게 혼자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빠지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로비스트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딥스테이트 관료주의자들이 또 그 주위에 포진이 되어 있는 거죠. 정치인 혼자서는 비리를 저지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딥스테이트와 결탁을 하고 정치인이 로비스트들과 결탁을 하고 로비스트랑 결탁한다라는 거는 기업들과 혹은 기업들이나 이권단체들과 결탁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공무원까지 결탁을 하면서 3자 결탁 관계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부정부패가 싹 트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막아야 된다. 정치인들이 부정부패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가 라이노였습니다. 마가 유권자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라는 것을 주창하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보수주의자는 진짜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그래서 밀어붙였던 게 라이노라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전통 보수주의자들. 라이노라고 말하기는 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트럼프를 완전히 지지하지는 않는 보수주의자이지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아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번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칩 로이 같은 사람인데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존경받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존경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존 맥케인 상원의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아주 강하게 비판했었죠. 본인 입지를 살리기 위해서 비판했던 거였는데 여기에 라이노라는 딱지가 붙게 되니까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라이노가 아닌데 라이노가 돼버리는. 그렇게 돼버리니까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들이 그냥 민주당으로 가버리는. 애리조나에 있던 이 풀뿌리 기득권층 혹은 정통적인 공화당원들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빌 캐시디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라이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맞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라이노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을 라이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좀 곤란해지는 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친 트럼프는 마가고 반 트럼프는 라이노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적절한 구분은 아닙니다. 얼추 비슷하게는 나오긴 합니다만 적절한 구분은 아닌데 그 차이점을, 미묘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해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요번에 존 커닌 상원의원 대신에 트럼프는 팩스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도 팩스턴한테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존 튠이라는 상원의원이 있죠. 존 튠은 상원에서 지금 원내대표라고 있습니다. 공화당 원내대표. 상원 공화당원들의 지금 1인자인데 이 상원의 NRSC라고 해가지고요. 그 상원 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을 선거를 지원해주는 기금을 운영을 합니다. 이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가 뭐 정책만 뭐 저기하고 어쩌고 표결권을 갖니 마니 뭐 이런 것들이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금 관리까지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 그렇게 트럼프한테 까탈스럽게 굴고 걸핏하면 반기를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지를 못하고 막 쩔쩔맸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그런 자금력 때문이었거든요. 그 자금력을 가지고 자기 편 들어줄 사람들을 계속 도와줬던 겁니다. 트럼프 편에 설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안 준 거죠. 이게 미치 맥코넬이 그런 행태를 벌리면서 마가 유권자들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 아닙니까? 요번에 존 튠 상원의원도 약간 비슷한 그런 스탠스를 취했다가 지금 이제 문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팩스턴은 트럼프가 분명히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존 튠은 현직 상원의원인 같은 상원에서 얼굴을 마주치고 있는 존 커닌한테 선거 자금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존 커닌은 엄청난 선거 자금을 가지고 선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스턴한테 진 겁니다. 선거 자금만 놓고 이야기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둘 사이에는. 그런데 팩스턴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트럼프 이름값이 아니고서는 트럼프의 인기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존 커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칭찬해 줬습니다. 이 성명을 내놨는데요. 팩스턴에 대해서도 칭찬해 주면서 마찬가지로 존 커닌에 대해서도 칭찬해 주는 성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지지해 주었던 코닌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팩스턴한테 연락해서 승리한 거 축하한다. 이제 당신이 상원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존 커닌이 라이노입니까? 라이노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라이노라고 불렀었습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반기를 들면 무조건 라이노가 되는가? 이 부분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치판이라는 거는요. 영원한 내 편, 네 편일 이야기가 어려운 판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 개념은 이 타협입니다. 설득, 타협, 이해. 그래서 대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토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어떠한 것이 더 옳은 것인지를 찾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의 질서인 것이죠.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너는 배제. 이거는 파쇼죠. 이거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 자, 2002년부터 상원의원으로 재직해왔고 상원 공화당 원내에서 지도부 직책을 역임했던 이 존 커닌 상원의원은 자신의 경험과 자금 모금 역량이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지키는 데 가장 유력한 후보임을 입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금력이 튼튼하다 이거죠. 나 몇 천만 불 있어. 뭐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테랑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 지원, 상원 양당 간의 협상, 그리고 2022년 우발대 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연방 총기 안전 법안 지지 등 여러 사안에서 보수 진영의 불만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지금 쌓여서 이번에 표심에 드러나게 됐다. 이번 경선은 외부 단체와 선거 캠프가 합쳐져서 1억 달러를 훌쩍 넘는 금액을 지출하면서 텍사스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든 상원 예비 선거 중 하나로 기록이 됐습니다. 엄청난 선거 자금이 쓰였습니다.
팩스턴은 이제 11월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와 맞붙게 되는데 이 선거는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원 선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텍사스 연방 상원 의석을 민주당한테 뺏기느냐 아니면 공화당이 지키느냐, 과연 팩스턴이 공화당 상원의원석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팩스턴이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탄핵 절차 이거 약점 잡으려고 합니다. 팩스턴이 탄핵을 당했었거든요. 하원에서는 탄핵을 당했는데 상원에서 구제를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탄핵을 당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동산 업자하고 결탁해가지고 비리를 저질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증권 사기 혐의 뭐 이런 것들을 받았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팩스턴의 오랜 법적 논란 이력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약점이 많은 팩스턴이 후보가 돼서 그분이 신나겠는데 공격할 게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화당에서는 약점이 많은 사람보다 이미 상원의원 해먹은 코닌을 내세우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공화당은 법무장관이 트럼프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텍사스주 보수층의 투표 참여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팩스턴이 이번에 무조건 상원의원이 돼야 된다. 자, 트럼프를 지지하는 텍사스주 주민 여러분 무조건 투표에 나와주세요. 11월 투표에. 이렇게 캠페인을 할 것이다. 언론들은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트럼프와 충분히 뜻을 같이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공화당 공직자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뉴스맥스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언론 보도들이 보면 어제 오늘 사이에 당장 나왔던 게 존 튠 너 긴장하고 있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마구 이 언론계에서 퍼졌습니다. 요번에 팩스턴이 이겼기 때문에 존 코닌을 돈으로 지원해줬던 존 튠 상원 원내대표 상당히 입지가 흔들릴 것이다. 팩스턴이 상원의원이 돼가지고 공화당 상원의원이 돼서 상원에 입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존 튠을 많이 괴롭힐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왔던 거죠. 존 튠이 똑바로만 해줬다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진작에 통과시켰을 것이고 존 튠이 똑바로만 해줬으면 금리 인하 벌써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막히고 있는 상당 부분이 다 상원에서 막히고 있거든요. 지금 법안들이. 이와 관련해서 닉 소토르라는 저널리스트가 X에다가 코닌 의원의 패배로 인해서 존 튠 상원 원내대표에게 불똥이 튈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텍사스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존 튠한테 메시지 보내고 있다. 당신이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통과시켰다면 이 전체 예비선거를 피하고 존 코닌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신은 우리를 무시하고 선거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당신이 틀렸다. 유권자들이 당신을 비판하고 있다. 닉 소토르라는 저널리스트가 X에다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오늘 오후에 확 뒤바뀝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팩스턴을 칭찬한 것뿐만 아니라 코닌도 칭찬을 하면서 그러면서 유화책을 사용을 했고요. 실제로 존 튠 상원 원내대표도 팩스턴과 통화하고 우리가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르게 처음에 마가 유권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다.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서로 화합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라이노 논란에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핵심들을 놓치게 되고 분열만 가져오게 된다라는 점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공화당의 원로들도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